하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SMR은 다르죠. 그래서 20년 동안 문 한 번 안 열고 전기를 쫙 뽑죠. 그리고 수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제가 요새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대표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안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라는 얘기를 봤어요. 현대나 하나오션, 원전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전체 산업의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필연적인 진화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땅에 짓는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얹은 거대한 배, 즉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플로팅 SMR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죠. 즉 땅을 떠나서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우는 겁니다. 두 가지 산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 들여다보면은 놀랄 만큼 비슷해요. 원전도 결국 수천 개의 이 대형 기기와 배관, 고압 용기, 그리고 열 교환기, 펌프, 전기 설비, 제어 시스템까지 정밀하게 조립해야 되는 거대한 시스템 산업이고, 이거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 역시 이미 LNG 선이라던가 FPSO, 드릴십 같은 복잡한 해양 플랜트들을 만들어 왔고, 이것은 수만 톤짜리 구조물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 제작한 뒤에 이 오차를 관리하면서 하나로 조립하는 그러한 기술인 거죠. 조선소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원전을 만드는 기술과 유사한 이런 조립형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인 건 맞지만은 현재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늘 쫓기고 있죠. 그래서 일반 상선만 만들어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젠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거대한 구조물, 석유 원추선도 있고, 그것을 저장 관리하는 FPSO 이런 걸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거는 국제 유가에 또 너무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는 기름 대신에 전기를 캐는 해양 플랜트로 눈을 돌린 거죠. 배를 짓는 거대한 도크, 수천 톤을 들어 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세계 최고의 특수 용접 기술. 이 조선소의 인프라가 작고 단단한 원자로, 즉 SMR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찰떡궁합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육지에 우리가 원전을 새로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부지 선정, 지질 조사, 주민 보상, 인허가 절차,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땅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건설 현장은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비 오고 눈 오면은 콘크리트를 못 붓고 공사가 멈추겠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일이 바다로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물론 바다에 간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바다는 부지 매입 비용도 없고 주민 민원도 적겠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장식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소 안으로 SMR의 모든 공정이 들어오는 거죠. 거대한 지붕이 있는 이 조선소 도크 안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붕어빵 찍어내듯이 조립을 하는 공정이 돌아갑니다. 이 SMR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 시동을 걸고 또는 예인선으로 끌고 바다에 띄워서 전기가 필요한 국가나 해안가 공단 앞바다까지 배송을 합니다. 심지어 송전탑을 길게 세울 필요도 없죠. 바다 위에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태풍이 오고 쓰나미, 해일도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전이 파도에 뒤집히거나 표류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대재앙이 아닐까요? 맞아요. 바다니까 무조건 육지보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육상 원전과 해상 원전의 위험 종류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지진 자체였을까요? 지진도 있었지만은 지진으로 발생한 이 쓰나미가 육지를 덮치면서 발전소를 물에 잠기게 했고 전기가 끊겨서 냉각 시스템이 망가진 게 원인이었죠. 이제 해상으로 가면은 지진, 홍수, 쓰나미, 그리고 외부 전원 상실 같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험에 포함해서 파랑, 태풍, 계류선 파손, 선박 충돌, 보건성, 침수, 침몰 가능성까지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되죠. 위험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달라졌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대신에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를 다뤄와서 문제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육지 원전과 바다 해양 원전의 위험은 다르다. 지진이나 쓰나미는 그렇다 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초강력 태풍은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배가 뒤집히거나 바위에 부딪히면 어떡하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한국 조선업의 해양 플랜트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수천 미터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이 시추선, 드릴쉽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이프가 끊기지 않도록 반경 몇 미터 안에서 꼼짝 않고 버티죠. 위성 GPS와 스러스터, 즉 추진기를 이용해서 배가 스스로 파도를 거스르며 위치를 고정하는 동적 위치 제어, 즉 DS, 다이나믹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기술도 빛을 발합니다. 해성 원전에서도 다중으로 닻을 내리는 계류 시스템과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죠. 동적 위치 제어, DP 기술로 태풍에도 위치를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해상 원전도 그렇게 할까요? 설계에 따라 다르죠. 장기간 한 장소에서 발전하는 부유식 발전소라면은 일반적으로 계류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P, 다이나믹 포지셔닝 기술은 추진기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는 기술이지만 모든 부유식 원전에 DP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태풍이 오면은 다 끊고 도망가면 된다 라는 말도 사실상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원자로가 운전 중인 대형 플랫폼을 태풍 직전에 즉흥적으로 풀어서 이동시키는 건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원자로 정지, 잔열 제거, 전력 케이블 분리, 예인, 항로, 기상창, 그리고 핵물질 이동 규제까지 모두 사전에 설계가 되고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환경이 원자로 냉각에 장점이 있을 수 있냐? 네,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무엇보다 스마트팩, 이 SMR 자체가 외부 전원이나 능동 펌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완전 피동 안전 계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력과 유체 밀도 차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사용해서 비상 상황에서 원자로를 냉각하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죠. 사방에 바닷물이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난다가 아니라 원자로 자체의 피동 안정성과 해양 플랜트의 다중 방어 설계가 결합돼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수님, SMR 하면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잖아요. 그 미국이 원천 기술을 다 쥐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배를 잘 만든다고 해도 원자력 기술이 떨어지면 결국 배만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신세가 되는 거 아닐까요? SMR은 미국이 원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바다에 띄우겠다고 한 SMR 모델 이름이 스마트100인데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마트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어제 오늘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낸 설계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려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해온 독자 모델이 스마트였고 이제 이것을 스마트1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면서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육지에 대한 원전을 짓는 게 대세라서 SMR이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안전성을 깎고 다듬어서 전력이 끊겨도
중력과 그다음에 밀도, 온도 차만으로도 알아서 냉각이 되는 이 최신 패시브 안전 기술을 채워 넣은 최후의 완성본이 바로 지금의 스마트 100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투자금을 모을 때 우리는 이미 설계 승인 다 끝내고 실제 장사를 할 준비가 된 거죠. 교수님,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ABS, 미국 성급 인증이라는 건 뭔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미국 배 기관한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 원전이 뚫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관문이 바로 그거죠. 투트랙 규제라고 하는 거죠. 즉 원자로가 안전한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해류, 암초 충돌, 선박 복원령 같은 이 해양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양 안전의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이 바로 미국 성급 ABS가 되죠. 따라서 ABS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원전이라도 바다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의 해상 원전 설계가 이 ABS의 기본 인증, 즉 AIP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원자력 발전소로도 안전하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이 미국 정부 산하의 공인기관이 글로벌하게 보증을 해준 것이죠.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수만 개인 나라, 중동의 거대한 담수화 공장, 아프리카 해안가의 산업단지, 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은 육지에 원전을 지을 돈과 기술, 시간이 없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양 원전이 배송비를 받고 앞바다에 나타나서 전원 플러그를 꽂아주면 되는 엄청난 블루오션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럼 교수님, 다시 질문의 본질로 돌아가면 태풍 문제도 생기고 규제도 복잡하고 선박 충돌까지 따져야 한다면 굳이 왜 원전을 바다에 띄워야 할까요? 해상 원전의 진짜 매력은 바다가 더 안전하다는 문장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건설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대형 원전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유식 SMR, 즉 바다 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가능한 많은 공정을 조선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설 현장을 이 조선소 안 공장으로 옮기는 거죠.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자, 같은 생산 설비,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동일한 설계를 반복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은 SMR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공장 생산, 표준화, 반복 건설이라는 경제성 논리를 실제 산업 공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 역시 FSMR의 원자로와 안전 계통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을 해서 육상에서 설치 시험한 뒤에 해상에 적용을 해서 건설 기간을 줄이겠다는 점을 설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땅값이 없고 민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해저 케이블, 계류 시스템, 항만 시설, 방호 구역, 정비 기지, 해양 환경 영향, 보안, 예인 비용 등 육상에는 없는 새로운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공짜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상 원전의 경제성은 땅값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 건설 비용을 얼마나 공장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임시로 배 띄워놓고 전기를 뺀다고 해놓고 결국 그 배에 쌓인 핵 폐기물이 우리 앞바다에 영원히 남아있는 영구 처분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본질적인 님비와 공포 말이에요. 해상 원전은 이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육상 원전이 멈춰서는 이유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쓴 연료를 묻어둘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주민들과 끝없는 갈등을 빚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뒷마당이 영구적인 쓰레기통이 될 거라는 공포는 정당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내 뒷마당에서는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다. 육상 원전은 연료 수명이 닿으면은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 사일로, 즉 건실 저장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옮겨 담아서 발전소 옆에 계속 쌓아두죠.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 평생 보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SMR은 다르죠. 이 원자로 안에는 아예 20년치 연료가 한꺼번에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문 한 번 안 열고 전기를 쫙 뽑죠. 그리고 수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하게 연료를 분리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선소나 전용 해체 시설로 이 예인선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20년치 전기를 다 썼어. 그러면은 배를 빼서 그냥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죠. 부지 선정 갈등과 연구 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획기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수님, 결국 어딘가로 배를 끌고 가서 폐기물을 꺼내면 영구적으로 묻을 온칼로는 국가적으로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 아닐까요? 배를 빼서 치운다고 폐기물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물론이죠. 해상 원전이 내 앞바다의 갈등은 피하게 해주지만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 처분장을 짓는 이 숙제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배를 끌고 가서 빼낸 폐기물은 결국 지하 500m 안반에 묻는 이 방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육상 원전 부지마다 발전소를 짓는 갈등, 폐기물 보관 갈등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보다는 바다 위에서 깔끔하게 전기를 뽑고 그것을 한 곳에 전문 해체 시설로 모아가지고 국가 주도 하에 연구 처분장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훨씬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해상 원전은 우리가 연구 처분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완벽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좀 에너지계 한 획을 그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가 막힌 시장을 강대국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경쟁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나라만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해상 원전을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죠. 2019년에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부유식 해상 원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극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6년 이상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KLT400S 원자로 2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AEA, PRIS 기준 원자로의 손 전기 출력은 약 32메가와트로 2기니까 64메가와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남중국의 쪽을 겨냥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바다 띄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바다 위 원전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량 생산 가능한 민간 제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례가 부유식 이 원전이 실제로 전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증 사례라면은 한국은 원전을 하나의 표준화된 해양 플랜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단순히 이 전자제품 팔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뢰와 안보 동맹을 파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SMR 기술이 있고 러시아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엄청난 제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한국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 질문은 누가 원자로 설계를 제일 잘 하느냐? 하나로 보면은 답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MR을 상용화하려면 원자로 설계만 있어서는 안 되죠.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배관, 터빈, 발전기, 전기 개통, 계측 제어, 선체, 계류, 차폐, 정비 시설까지 모두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 지점에서 한국은 대형 원전 공급망, 초대형 조선소, 해양 플랜트 경험,
중공업 제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죠. HD 현대는 이미 테라파워 뉴트리움의 원자로 용기 제작을 맡았고, 삼성중공업은 스마트백 기반의 부유식 플랫폼의 개념 설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로 비유하면은 원전 파운드리 같은 시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자로 설계를 누가 했든 간에 고품질의 원자로 기기와 플랫폼을 동일한 품질로 반복해서 납기에 맞춰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면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꼭 전 세계 모든 SMR 원전 기술을 혼자 가져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체 원자로 기술도 중요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 원자로까지 한국 제조 생태계가 생산할 수 있다면 시장이 훨씬 커지겠죠. 삼성중공업도 스마트 100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SMR 유형도 적용할 수 있도록 FSMR의 구획을 모듈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유식 원전이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정말 당장 조선소에서 원전을 막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냉정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아직도 우리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첫째, 경제성. 조선소에서 반복 생산하는 것이 실제로 육상 원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규제. 원자력법과 해양법이 만나는 새로운 국제 규제 체계를 정리해야 되죠. IAEA에서도 부유식 원전의 국제법, 원자력 안전, 운송,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발전 중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해관보. 이 해양 시설은 선박 충돌뿐 아니라 물리적 공격, 사이버 위협, 접근 통제 같은 새로운 보안 문제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넷째, 아까 얘기했던 사용 후 핵 연료. 우리가 발전소를 바다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최종 처분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유식 SMR 원전 기술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아직은 완성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자격을 시험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식을 뒤집고 바다로 간 원자력 발전소의 정체. 단순히 육지에 땅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폭발하는 AI 전력 수요를 가장 빠르게 맞추고 무자비한 쓰나미를 오히려 천년 방패 삼으면서 무엇보다 내 앞바다가 영구 처붕장이 될 수 있다는 대중의 가장 깊은 공포까지 유연하게 피하기 위한 치밀한 승부수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전입니다. 텅 빈 바다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에너지 패권 전쟁.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뚝딱 만들어진 전기 파는 배가 전 세계 앞바다를 수놓으며 국가 경제를 살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원자력 바로 알기는 여기까지입니다.